자, 역사 2권 한국사의 시작은 바로 요 분,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요렇게 생기신 요 분이신데요. 자, 그럼 우리는 흥선대원군 등장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바로 전전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그거 복습해 볼게요. 먼저 나라 안에서는 무슨 정치? 그렇죠.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약해? 왕권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바로 삼정이 문란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 관리들의 횡포 속에서 전국적인 그렇죠. 못 살겠다. 농민 봉기가 발생하기도 했고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 봉기 같은 그리고 새로운 사상으로 서양에서 온 천주교, 메이드 인 코리아, 동학 이런 종교들이 유행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나라 밖으로는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바로 요런 배. 서양에서 온 이상한 모양의 배가 총과 대포로 무장을 하고 나타난 거죠. 바로 이 배를 뭐라고 불렀다? 그렇죠. 이양선, 이상한 모양의 배라고 불렀어요. 이 배가 자꾸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렇지, 교류하자. 자기네랑 교류하자, 무역하자. 근데 그걸 조선시대는 뭐라고 불렀냐면 통상이라고 불렀어요. 통하여 뭐하자? 상업. 무역을 하자, 장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뭔가를 사고 파는 통상을 하자라고 이양선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권력을 잡냐면요. 먼저 순헌철 우리 3대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철종 이후에 또 32살에 철종이 죽고 또 대가 끊깁니다. 그러면 다른 왕족 중에 또 왕을 정해야 되는 건데 그때 왕이 된 게 12살의 고종이에요. 그래서 이 고종이 왕이 됐는데 또 12살. 그러니까 또 세도 정치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바로 고종의 아버지인 누구? 그러네요.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내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세도 정치가 아닌 뭔가 세도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왕의 아버지는 주로 왕이죠. 그죠? 왕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런데 고종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에 그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말고도 다른 대원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대원군은 요 흥선대원군이죠. 고종의 아버지. 근데 요 시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흥선대원군은 왕은 아니죠. 그래서 고종의 시대예요. 근데 고종의 왕이지만 실제 권력은 흥선대원군에게 있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먼저 나라 안의 문제부터 어떻게 개혁하기 시작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혁의 목표 있죠. 내정, 나라 안. 안내자를 써서 나라 안의 개혁을 하기 위한 개혁의 목표는 일단 땅에 떨어진 뭐를 끌어올리는 것? 그렇죠. 바로 왕권을 끌어올려서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는 것. 이거 두 개겠죠? 그럼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세도 정치기 가장 문제가 됐었던 가문, 바로 안동김씨 가문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관리들을 다 혼내주고 붕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런 노력을 했죠. 두 번째는 원래부터 최고 정치기구였던 이 기구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 기구가 원래 최고 정치기구였는데 막 세도 정치하고 이러면서 힘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초기로 돌아가서 바로 의정부, 뭘지 알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의정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는 기구 요것을 다시 부활해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의정부를 부활하자 했고요. 여러분 요즘에 광화문 앞에 가면요. 여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공사가 뭐냐면 옛날에 여기 의정부가 있었던 의정부 건물이 있었던 곳이래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되면서 그게 없어졌던 건데 이걸 다시 새롭게 만들고자 그 복원을 하려고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조금 있으면 의정부, 옛날 그 의정부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요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 흥선대원군 뭔가를 없애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붕당. 그동안 많은 양반들이 자기네들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그 편가르기를 했던 그 아지트였던 서원. 뭐 도산서원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양반들이 세운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그동안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고 또 세금은 면제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농민들을 막 괴롭히고 있었어요. 양반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놀면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안 되겠다. 이 서원을 없애자. 라고 해서 600개가 넘었던 서원을 다 문 닫아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47개로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서원을 없애서 이 문제 많은 서원들을 없애려고 했었다. 당연히 누가 싫어했겠어요. 양반들은 화가 많이 났겠죠. 화났겠네요.
자, 다음은 그래, 왕실이 바로 서려면 말이야. 왕이 좀 멋있는데 살아야 되죠.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습니다. 중은 다시예요. 중복해서 짓는 거. 원래 경복궁이 있었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지어서 그 폐허로 남겨져 있던 그 경복궁을 다시 지어서 왕실의 어떤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복궁 누가 지어요? 당연히 흥선대원군 자기가 짓지 않겠죠. 바로 백성들을 이 건설공사에 강제로 동원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나라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뭐냐면 하나당, 이게 당자고 이게 백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당 100전, 원래 그 동전, 상평통보라고 하는 원래 동전보다 100배의 가치를 갖는 당백전이라는 아주 높은 동전을 발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 다 없애고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막 PC방 1시간에 100만원, 1000만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요. 이렇게 고액 동전이 발행되면. 그러면 그 돈을 갖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다. 그다음 세 번째, 당연히 경복궁 지으려면 필요한 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로 기부금을 거둡니다. 이거를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다. 그래서 원납전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백성들한테는 원망스럽게 납부해야 되는 돈으로 생각이 됐죠. 그래서 이런 강제 기부금으로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개혁의 또 다른 목표는요. 바로 그거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는 거.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건데 삼정이 뭐예요? 전정, 군정, 황국. 우리 좀 전에 했었죠. 그럼 그걸 어떻게 개혁하느냐? 먼저 토지세는요. 나라에 그동안 등록 안 돼가지고 세금을 거두지 않았던 그런 양반들의 토지를 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겠다라고 흥선대원군이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군포. 군포가 문제가 뭐였어요? 그죠? 막 깐나내기 거 죽은 사람 것까지 군포를 걷어서 농민들을 부담스럽게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군포는 농민들만 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욕먹을 각오하고 개혁을 합니다. 바로 양반한테도 다 군포를 거두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집집마다 군포를 낸다 그래서 집호자를 써서 호포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호포제 실시 전에는 양반은 면제였어요. 그래서 요만큼 양인, 평민들, 농민들만 냈어요. 그런데 호포제가 실시되면서 양반들도 납부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군포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뭔가 그 죽은 사람, 뭐 깐나내기 것까지 거두지 않아도 이렇게 군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누가 싫어했겠어요? 그죠? 양반들은 왜 우리가 내야 돼? 라고 하면서 싫어했겠죠. 자, 다음은 황국. 황국은요, 그 관리들이 막 이자 엄청 많이 거두고 막 그러면서 횡포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아예 황국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중간에 끼어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황국을 없애고 알아서 니네가 농민들 스스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그런 창고를 만들어라. 그래서 창자가 창고할 때 창자죠. 그래서 사창제라는 걸 실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관리들이 횡포를 부릴 그럴 여지를 없애고 알아서 운영하게 하는 사창제 이런 걸 실시했다. 바로 이게 삼정의 문란을 개혁한 거죠. 자, 그럼 이런 흥선대원군의 개혁 물론 좋았던 점도 있죠. 그죠? 뭔가 그 세도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려고 했고, 그런데 또 싫은 것도 있었죠. 특히 경복궁을 새로 지으면서 너무 농민들 힘들게 했고, 그다음 양반들이 싫어한 거 있었죠. 양반들은 뭐 군포를 너네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싫어했을 거고, 양반의 아지트를 없앴잖아요. 서원 없애는 거 이런 거 싫어했겠죠.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바로 서양 세력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한테 통상을 요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양선들이 우리 앞바다에 출몰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계속 거부해요. 서양과 교류하면 절대 안 돼. 바로 답정 노예요. 노. 늘 흥선대원군의 대답은 노.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서양 애들이 너네 우리랑 통상 안 한다고? 교류 안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던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서양 애들이 와서 요란을 떨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양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때 2차례의 양요가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병인 양요는요. 병인년에 일어난 양요인데 누가 침략을 한 거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그러면 뭔가 구실이 있었겠죠. 그 구실이 뭐냐면
흥선대원군대 천주교를 또 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 천주교도를 처형하는 것과 함께 프랑스 선교사, 조선에 와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잡아가지고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우리에게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사과해라. 그리고 통상을 하자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프랑스 군대가 이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어디게요? 강화성이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강화도를 침략해서 야 너네 우리랑 통상 안 하면 우리 진짜 너네 공격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통상을 계속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늘 노. 그러니까 결국 강화도에서 프랑스 군대와 우리 군대가 전쟁을 벌였던 거죠. 싸움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프랑스 군대가 여기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 프랑스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여기가 프랑스 군대 여기가 우리 조선 군대인 거죠. 그래서 병인양요 바로 프랑스 군대와 우리 군대가 강화도에서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 그런데 결국 우리가 끝까지 노 싫어 하니까 결국 프랑스 군대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물리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는요. 프랑스 군대가 빈손으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강화도에는요. 외규장각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규장각은 원래 누가 만든? 그렇죠. 정조 때 만든 왕실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왕실에 있어요. 그런데 왕실 말고 바깥에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또 하나의 외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 있는 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책 같은 거를 막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이거를 막 가져간 거예요. 바로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던 우리의 책과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그래서 이렇게 약탈을 하고 나머지는 다 못 가져가니까 막 불질러 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 군대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요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책. 의궤라는 책입니다. 조선왕실 의궤. 이 책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왕실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뭐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준비 과정과 절차를 기록한 아주 귀한 자료가 되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프랑스 군인들이 이걸 보고 이거 좀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가져간 거죠. 바로 이런 책들. 그래서 영조의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남겨둔 건데 이런 자료들을 다 프랑스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책은, 이 의궤는 어디에 있느냐?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다 질문을 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의 검색 참수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지금 의궤가 어디 있나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병인양요가 끝나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조선에 와서 뭘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통상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늘 뭐? 거절.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 오페르트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뭐냐면요. 흥선대원군 아빠의 무덤을 찾아가가지고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막 파요. 얘의 목적은 이걸 파가지고 뭔가 가져가가지고 흥선대원군한테 야 이래도 통상 안 해? 협박하려는 거죠. 그런데 도구를 하다가 날이 새버려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페르트가 도굴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걸 보고 우리는 특히 흥선대원군은 더 깨달은 거죠. 아 정말 서양 애들 진짜 아니다. 개념 없다. 정말 상종을 말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더욱 거부감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양요가 일어나요. 이번에는 신미년에 일어나서 1871년이 신미양요인데 다행히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 미자가 그 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신미양요는 미국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뭔가 구실이 있었겠죠? 그 구실이 뭐냐면요. 제네럴 셔먼호 사건인데요. 바로 제네럴 셔먼호는 미국의 무역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양 앞바다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통상을 막 요구하면서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이양선이 평양에 와가지고 미쳐 날뛰면서 포와 총을 쏘았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불을 질러가지고 이 제네럴 셔먼호를 침몰시켰어요. 바로 그게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죠. 평양 백성과 관리들이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키는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핑계로 미국이 침략을 한 건데 5년 만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제네럴 셔먼호가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걸 핑계로
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랑 통상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거부. 그죠? 그래서 그런 통상 요구를 우리가 또 거부하니까 이번에도 또 강화도가 침략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강화도에서 이번에는 신미양요 미국 함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군은 또 격렬히 저항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병인양요, 신미양요 다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터들이 그 흔적들이 양요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군은 계속 우리를 공격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통상 안 해 하니까 결국 물러갔죠. 그래서 이렇게 물러간 거고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까지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더욱더 확고해졌어요. 서양 애들은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 이름이 바로 척화비예요. 어렵지 않아요? 화해를 배척하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와서 뭔가 화해하고 우리랑 통상하자라고 할 때 끝까지 배척, 노하는 그런 비석인 거죠. 한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해석해야겠죠. 네, 바로 이렇게.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건 화해하는 거고 화해하는 건 나라를 파는 거다. 그럼 나라를 팔면 안 되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 그래서 끝까지 서양과는 싸우겠다라는 의지, 끝까지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지를 널리 알린 거죠. 그래서 이 척화비를 세우면서 흥선대원군은 끝까지 서양에게 문을 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 흥선대원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먼저 흥선대원군은 나라 안으로는 여러 가지 개혁을 했죠. 하지만 양반들은 되게 흥선대원군 개혁을 싫어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끝까지 통상 요구에 거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의 그 침략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 아닌가요? 잘못 생각한 사람? 그래서 그 의견을 학습지 마지막에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